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정밀첨삭반, 그쵸? 답안 정밀첨삭을 해드리는 그런 반이죠. 자, 오늘 첫 개강입니다. 자, 이제 답안 첨삭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문제를 풀어보셨고, 이 풀어보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해설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강쌤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간 약속을 잡으셔서 이제 1대1로 첨삭 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관리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강은 이제 오늘부터 오셔서 들으시면 되지만, 인강은 아마 이제 내일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밀 답안 첨삭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 이런 선생님들은 그 인강으로도 신청하시고 줌으로도 이렇게 1대1 지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난이도가 일단 1회차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난이도가 안 높다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시고는 난이도 높은데요. 막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를 좀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 노력과는 달리 또 문제를 풀어보시는 선생님들의 느낌은 또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 어쨌든 교육과정 A부터 이제 보실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그 서답식 문제가 아무래도 좀 많죠.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 이외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시험 보시고 서답식 문제 쓰는 거를 제가 집중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A이다 보니까 이제 사상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용 정리까지 하시면 좋겠죠.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사상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가가 나오는데요. 가의 사상가가 누구냐는 거죠. 세계 최초의 교육학서를 쓴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의 교육학 서적, 그쵸? 요거 코메니우스입니다. 요 세계 최초의 교육학서 이름은 대교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코메니우스는 이제 많이 아시지만, 코메니우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지만은, 코메니우스가 너무너무 옛날 사람인데, 이때 벌써 학교 제도를 얘기했어요. 학교라는 게 있지도 않을 때인데, 그쵸? 학교 제도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교수학, 그쵸? 이게, 대교가 아니고 대교수학, 그쵸? 이 책은, 최초의 교육학 책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게 이제 유치원이죠. 유치원. 여기 밑에는 이제 뭐 보시면 대학까지, 그죠? 이때 대학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학교 제도는 이때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중세 때도 뭐 학교 제도가 뭐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쵸? 학교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지금하고 맞먹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이야기해놨다는 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책 이름은 대교수학이고, 여기에 어머니 무릎학교, 모친학교, 어머니 무릎학교가 여기 나옵니다. 그쵸? 자, 유치원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유치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각훈련. 오감에 근거해서, 그쵸?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언어 지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유치원 교육에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앞서간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유치원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 최초의 교육학 책이고 대교수학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지금 좀 전에 본 대교수학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도회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세계도회는 세계 최초의 사파가 삽입된 교과서예요. 시청각 교육의 선구죠. 자, 코메니우스가 이제 처음으로 책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감각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유아 중심의 감각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책에다가 세상에 그림을 넣었어요. 지금은 책에다가 만화책도 많고 막 그렇지만 그때는 책에다가 그림 넣는 거 생각 못했던 거죠. 중세나 뭐 이런 때는 굉장히 교사 중심 교육이었어요. 서양도. 자, 그런 막 교사 중심 교육의 분위기 속에서 책에다가 그림을 넣는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책에다가 그림을 넣은 이유 뭐예요? 좀 더 쉽게 이해시켜주고 싶다. 감각에 의존해서 이해하는 그런 나이에 실제로 우리 사실은 실제로 이제 행동적 표상, 실제로 이렇게 뭐 몸을 움직여서 진짜로 막 경험해 보는 게 좋지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는
영상적 표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브루너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영상적 표상에 해당하는 것이 그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림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 세계도의 책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너무 실망스럽긴 해요. 하지만은 최초로 그림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지식,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지학,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코메니우스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코메니우스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코메니우스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쟁에서 죽고 결혼해가지고 그죠? 아내도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메니우스가 이제 성직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고, 자, 뭐 자식들, 뭐 아내, 부모님 다 전쟁에서 잃었는데 뭐 이제 진짜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아이들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범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릇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지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어떤 자연과학적 지식 뭐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범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모든 지식 플러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코메니우스를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감각과 직관, 그래서 실물을 통한 감각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도회 이 책은 감각주의와 사물주의 교육 사상의 접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 그렇죠? 감각을 통한 인식, 지각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감각, 오감을 통한 인식, 그거를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게 지각이죠. 감각, 지각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 코메니우스예요. 자,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실학주의의 대표자이고 시청각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책에다가. 자, 그래서 근대 교육 방법의 창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은 1번에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코메니우스와 대교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뭡니까? 동그라미는 감각주의와 사물주의 교육사상의 접목이라는 의미를 지닌 니은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여기 세계 최초의 그림책이다 이런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럼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자, 그래서 감각적 직관을 강조했고 감각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책, 세계도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도회의 의미를 기억을 해주세요. 감각주의, 사물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니까 감각에 의한 인식,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림이라도 그려주자.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입니다. 디귿, 리을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디귿 무엇이죠?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환경에 따라 바꿔질 수 없는 디귿은 선천적인 능력이나 소질보다 후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후천적인 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행동주의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은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은 그에 져서 리을에 따르면 형식도야설 나오고 있어요. 자, 형식도야설 결정적인 힌트죠. 형식도야설 나오면은 이제 로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크. 자, 그래서 로크가 이야기한 것이고 선천적인 능력이나 소질보다 후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 로크의 생각. 요거는 심의 백지설입니다. 심의 백지설, 그렇죠? 자, 로크는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도야설 이야기했죠. 형식도야설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사회적 실학주의의 대표자입니다. 형식도야설 어떤 거죠? 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여기 이제 뇌가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그림에 보면은 옛날 심리학책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를 이렇게 막 방을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는 언어, 여기는 뭐 예술,
여기는 자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뇌를 구분해 놨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그 지식이 형성되는 방이 따로따로 있다. 그쵸? 요게 바로 형식 도야설의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형식 도야설에서는 그래서 심근을 개발해라. 심근을 개발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심근이라는 게 뭐죠? 마음의 근육. 마음은 여기 지적인 부분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수학 공부를 많이 시키면 돼요. 국어를 잘하게 하려면 국어를 많이 시키면 돼요. 마치 뭐처럼요? 팔을 근육 개발 만들고 싶으면 팔 운동 열심히 하면 되고, 다리 근육 만들고 싶으면 다리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근 만들고 싶은데 팔 운동 막 열심히 하면 복근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지식도 몸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방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형식 도야설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팔 운동하면 팔 근육 생기죠? 다리 운동하면 다리 근육 생기죠? 배 운동하면 복근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머리는 백지예요. 백지인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로크의 심의 백지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디귿에 들어갈 말은 이게 이제 사실은 행동주의자들도 연습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뭐 지식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스스로 환경에 따라 바꿔줄 수 있다. 이거 행동주의자들도 이야기했는데 쭉 읽어보면 형식 도야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채덕지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덕성교육 강조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히 형식 도야설 요거 보면 로크구나 힌트를 딱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의 백지설 이야기했고요. 인간의 마음은 백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런 걸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로크는 사회적 실학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생활 잘하는 거를 실습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아이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사회적 실학주의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의 양성, 그죠? 사회생활 잘하는 좀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귀족 자녀들한테 사회생활 어떻게 잘하는지 실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너가 좋은 신사가 되겠죠? 신사의 양성. 그리고 채덕지, 지덕체가 아니에요. 채덕지,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학습뿐만 아니라 훈련과 습관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교육의 정치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크가 귀족 아이들한테 정치인으로서 사회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걸 막 실습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성격, 훈련과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오성론을 이야기하면서 형식 도야설 요거하고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 근육을 갖고 있고 지속적 훈련을 통해서 추론과 기억력, 반복적 연습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인간 오성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을에 들어갈 내용은 인간 오성론이에요. 자, 그에 정해서 인간 오성론에서는 형식 도야설을 강조하고 채덕지 이런 거 강조하고 지식은 감각 경험에 사실 관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로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해요. 문제에 나오는 지문 자체를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요 내용 있잖아요. 이제 로크 이해 가실 거예요. 제 설명 들으셨으면 지금 일단 그죠 코메니우스하고 로크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자체도 이해를 해두시고 요 지문으로 철학자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실게요. 슈타이너가 제시한 유치원 환경 구성의 특징을 2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슈타이너 발도르프 유치원이죠. 자, 그래서 발도르프 유치원의 특색 그냥 쓰면 돼요. 자, 여기 뭐 이제 슈타이너가 뭐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지문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발도르프 유치원 특성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발도르프 유치원은 중요한 특성 여러 가지인데 제가 답을 구성해 놓은 것은 발도르프 유치원은 뭐예요? 완제품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유아의 상상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제품 말고 덜 완성된 것들, 그렇죠?
비구조적인 놀잇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연물 원형 그대로의 어떤 자연물 이런 것들을 배치해둔다. 뭐 이런 특성을 저는 썼는데요. 자, 환경 구성의 특성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환경 구성의 특징, 그다음에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발도르프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려가지고 또 반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발도르프 유치원은 완성된 교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는 원형 그대로 자연물 그대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제 이 발도르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발도르프 학교가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 중등 같이 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정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도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를 강조했고, 밖에 나가서 노작,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배우고, 뭐 발도르프 유치원의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의 내적인 형성력, 내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필요한 거지, 지식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그렇죠? 내적인 힘이 길러지면 나중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감각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 강조했고요. 자,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주로 이제 자유놀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도르프의 유치원의 활동, 하루 종일 지나면서 활동 내용은 예술적인 내용, 실천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술 교육은 예술을 통해서 막 대학 좋은 데 가라 이런 건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 이제 내적인 어떤 그런 정신과 영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이는 오이리트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이리트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고 행위 예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주제를 이제 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주제나 책 읽은 거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몸짓이에요. 몸짓.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모든 뭐 안 좋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발산되기도 하고,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출된다.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발산되는 것도 이제 뭐 목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이리트미라고 하는 것은 춤이 아니고 몸짓이에요. 하나의 몸짓, 행위예술 비슷한 겁니다. 자, 오이리트미는 슈타이너가 혼이 있는 신체의 배양을 위해서 창조한 예술이에요. 자,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동화 이런 것도 매일 지도하는데, 이것도 한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리듬을 형성하기 위함이고, 공동체험, 공동행동, 주로 이제 공동체로 많이 그 교육을 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이 다 마치 이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동 집단으로, 공동체로 생활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집처럼. 그래서 형아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같이 가족처럼 공동체로 생활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발도르프 유치원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 이제 유명한 그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발도르프처럼 이렇게 유명한 유치원들은 다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중등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정처럼 운영을 했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다. 뭐 이런 점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뭐 여기 전체적인 특성 두 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발도르프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제 수업을 안 듣고 이것만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도 지금 뭐 발도르프 특성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두 개 정도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하죠. 뭐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일단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2번은 이제 뭐냐 하면은요, 발달 원리의, 피아제의 발달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이번 피아제의 발달 원리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냥 동화 조절 뭐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사례를 놓고, 그렇죠? 사례를 놓고 이 사례를 통해서 동화가 뭔지,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례를 놓고 동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절이 무엇인지, 이거를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례를 놓고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동화와 조절, 평형화 이게 이제 뭔지 아는 거죠. 유아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나타나는 동화와 조절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발달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치원 생활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은 이제 환자를 딱 보면 의사는 왜 아픈지 이런 게 이론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머리가 왜 아픈 겁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유아들이 놀이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뭔지 이론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론이 어설프게 공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 왜 세상이 이래? 내 이론에 맞춰서 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 좀 계세요. 왜 문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대로 안 나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바른 태도는 아니고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납니까? 유아들이 교실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전문가니까 이 놀이나 유아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발달, 놀이 이런 문제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게 지금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놨죠.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게 조화, 이게 동화, 조절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들이 쭉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지금 이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 중에서 요런 부분이 동화야. 요런 부분이 조절이야. 요런 게 지금 평형화야.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고 그림 한 컷으로 딱 나와도. 그쵸? 자, 그리고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한 컷, 제가 그림 한 컷 넣어놨거든요. 그림 한 컷으로 나와도 이 발달의 원리가 뭔지 딱 캐치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쵸?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번 문제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실게요.